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이제 이번 시간은 뭐 배울 거냐면 등차 중항에 대해서 배울게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ABC가 있다고 하자. ABC가 있으면 등차 수열 세수 중에서 가운데 이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차 중항. 그러면은 이 A, B, C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 봤더니 이게 A는 B로부터 마이너스 D 된 거죠. 공차. 그 다음에 C는 B로부터 플러스 D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 봐봐. A는 B 마이너스 D, C는 B 플러스 D.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C는 2B. 뭐야? 양 옆에 거 더하면 그 가운데 거 2배 한 거랑 똑같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성질이에요. 연속하는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연속하는 세수 A, B, C가 있으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수의 합과 같다. 그래서 저 B를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쓰이는 건 뭐냐면 이 성질을 통해서 등차 수열 문제에서 만약에 연속한 세수가 미지수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미지수 설정을 세수의 미지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A, B, C 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정하냐면 어떻게 설정할 것 같아요? A-T, A, A 플러스 T 이렇게 설정을 해요. 세수를. 왜 이렇게 설정할까? 이렇게 설정해서 좋은 점. 첫 번째. A, B, C라고 놓지 않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T라고 나와서 좋은 점? 문자가 줄어들어. 미지수가 줄어들죠. 미지수가 3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어요? 원래는 A, B, C였는데 A랑 D 2개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점.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다 더하면 뭐 나와? 3A. 문자 하나 더 소거되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 문제인데 3개의 숫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홀수 개수는 상관없는데 등차 수열 플러스 내수 이렇게 나오면 숫자 4개 나오면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 다 더하면은 D가 없어지게끔 설정하려면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내수. A, B, C, D 이렇게 놓지 말고 A랑 D를 이용해서 뭔가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A-2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사이가 2D가 차이 나잖아. 그렇죠? 그럼 등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까? 이러면 좀 뭐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연속한 내수가 맞긴 맞지만 다 더했을 때 안 사라지잖아 이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봐봐요. 이때는 이렇게 A-3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이렇게 설정해요. 이렇게 설정해. 그럼 공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2D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공차를 2D로 하는 거죠. 대신에 왜 이렇게 설정해? 다 더하면 D가 다 싹 사라지고 4A 이렇게 되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뭔가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등차 중항이라는 건 연속한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 문제인데 뭔가 연속된 세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세수의 미지수를 A, B, C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성질,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놓는 것이 아니라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써주는 이유는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게끔. 그래서 3개, 5개, 7개 홀수계는 A를 기준으로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숫자가 짝수계다. 그럼 어떻게? 공차를 D가 아니라 공차를 그냥 2D로 설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놓는다. 됐어요? 자, 그래서 등차 중앙 했어요. 등차 중앙 했으니까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49쪽 가보세요. 349쪽. 349쪽에 5번 보자. 349쪽에 5번 보시면 지금 등차 수열인데 세수 이렇게 나와 있죠. 세수 어떻게 나와 있어?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4, 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옆에 거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 8은 양 옆에 거 더한 것과 같다. 3x 플러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x는 0 아니면 3이 됩니다. 그럼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가 0일 때는 저 숫자의 배열이 2, 4, 6 이렇게 되네요. x가 3일 때는요. x가 3일 때는 11,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7인 등차 수열이 되죠. 그럼 문제에서 양수 x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뭐예요? 양수 x값은 요거가 되겠네. 3. 됐어요? 이게 등차 중앙이다. 그리고 뒤에 또 등차 중앙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있으니까 한 문제 또 풀어볼게요. 352쪽 가봅니다. 352쪽에 예제 2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등차 중앙 성질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고 세수의 합이 12이고 곱이 28이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랬으니까 세수를 어떻게 설정해?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더했더니 11에 다 더하면 얼마? 3A는 12. 그러므로 A는 4이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가 4-D, 4 플러스 D 이렇게 설정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28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3개 곱해버리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D 이렇게 곱하면은 합차 공식이죠? 16 마이너스 D제곱은 2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D제곱이 7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D는 뭐예요?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플러스 3이면 어떻게 돼? 1, 4, 7이 되고 마이너스 3이면 D가 마이너스 3이면 7, 4, 1이 돼서 숫자 구성은 똑같아요. 그렇죠? 1, 4, 7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곱의 합. 그러면은 1의 제곱, 4의 제곱, 7의 제곱. 그럼 얼마가 돼요? 64가 되네요. 됐어요. 뭐야? 66인데? 뭐야 이거? 문제 지금 계산 잘못됐죠? 66이 되네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세 문제 풀어보자. 이번에는 소문제가 없어서 빨리 풀겠다. 세 문제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 바이블은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따로따로거든요. 근데 쇠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등차 수열 진도 다 나가도 쇠는 좀만 풀어도 돼요. 좋죠?
앞에 거 지우겠습니다. 네, 셋 다 하세요. 이게 지금 바이블이 문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다 풀어보는 거니까. 숫자 바꾸기 2-1번 같이 풀어보고 싶은 친구? 풀어보고 싶어 같이? 괜찮아요? 표현 바꾸기는요? 같이 풀어볼까요? 표현 바꾸기 다 했어? 했어? 왜 말 안 해? 표현 바꾸기 하자고 해야지. 2-2번과 2-3번은 같이 풀게요. 풀고 있던 사람 마저 풀고. 새 실근이 등차수열.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세근의 합 얼마야? 세근의 합 어떻게 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였죠? 그러면은 세실근을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놓는데 지금 세실근이 뭐라고 그랬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세실근을 뭐라고 설정해요? 그렇죠. a-t, a 플러스 t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미지수 a랑 d 두 개에다가 여기 미지수 k까지 있죠.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의 합 두 개씩 세 개 곱하면 식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미지수 3개씩 3개니까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자, 다 더합시다. 세근의 합 3a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5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a는 5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5 집어넣고 할게요. 편하게. 5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5-d 곱하기 5 플러스 5 곱하기 5 플러스 d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d 5 마이너스 a 5 마이너스 d 이것이 지금 a분의 c니까 k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d 값만 나오면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곱해버린 게 요거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세 개 다 곱하면 5에 5 마이너스 5 플러스 d니까 25 마이너스 d 제곱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5 마이너스 d 제곱이 15가 돼야 되잖아. 얘가 15가 돼야 되니
15라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D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되는 거네. 루트 10 일단 안 할게요. 뭔가 여기서 D제곱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저 앞에는 25-5D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가 25 플러스 5D에서 5D 삭제되네. 그 다음에 플러스 25-D 제곱은 K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5D, 마이너스 5D가 없어지면서 75 마이너스 D제곱이 K가 돼요. 그러므로 K는 얼마입니까? 65가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개념넓히기 2-3번 가보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문제 나오네요. 내수라고 그랬어. 그럼 내수니까는 내수 어떻게 설정할 거예요? A-3D A 플러스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되어 있죠. 내수의 합이 28이고 그랬으니까 4A가 28. 그러므로 A는 7 이렇게 돼서 여기가 7이 되네. 7-3D, 7-D, 7 플러스 D, 7 플러스 3D 이렇게 되고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 그럼 49-9D 제곱이죠. 9D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32만큼 작대요. 나머지 두 수 곱하면 49-D 제곱보다 얼만큼 작다고? 32만큼 작을 때 그랬죠. 그러면 49 없어지고 9D 제곱 1로 넘어옵시다. 그럼 8D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2 저쪽으로 넘어가자. 32가 된다. 그러므로 D는 얼마예요?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상관없어요. 숫자 4개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러면 D가 2일 때 살펴보죠. D가 2라고 한다면 이것은 1, 5, 9, 13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수는 13. D를 만약에 마이너스 2로 하면 여기서부터 1, 5, 9, 13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13이 됩니다. 됐어요? 쉽지? 여러분 삼각함수 앞에 단원에서 개념 넓히기 이거 쉬운 적 있었어? 없었잖아요. 그쵸?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곁다리로 나오는 게 있는데 곁다리로 나오는 수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화 수열이라는 거예요. 조화 수열 배워볼게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열들 얘기할 때 조화 수열은 얘기를 안 했죠? 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조화 수열은 뭐냐면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 그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규칙 보여요? 규칙 당연히 보이지. 근데 이거를 숫자를 이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역수를 취했을 때 차이가 일정하잖아. 지금 역수가 무슨 수열이에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죠. 역수가 등차 수열인 이 수열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 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등차 수열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조화 수열 문제가 나오면 먼저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문제를 풀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보자고. 자, 6번 가볼게요. 그냥 6번이 아니라 저기 349쪽에 6번 보세요. 조화 수열.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1, 3분의 1, 5분의 1. 이것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는데 차이를 지금 여기서 이 차이가 일정한 게 아닌데 이거를 봐봐요.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 역수를 취해버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1, 3, 5 되니까 지금 이 역수 취하니까 등차 수열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하얀색으로 쓴 이 글씨들이 이루고 있는 수열은 조화 수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요걸로 일단 푸는 거야. 자, 이거 일반항 어떻게 돼요? 이거 일반항 어떻게 돼? 공차가 얼마야? 플러스 2니까 일단 2n 써.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뒤에 상수 뭐 오면 되겠어요?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 와야 돼. 마이너스 7 오면 되죠? 자, 역수로 해서 등차수열로 풀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등차수열이었던 거고 요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역수하면 돼. 그래서 2n-7 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3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조화수열. 역수가 등차수열인 것이 조화수열인데 조화수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역수한 다음에 우리가 등차수열 지금까지 배웠잖아. 등차수열의 일반항, 성질들 배웠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근데 마지막에 다시 역수를 취해버리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또 가보자. 뒤에 예제 문제로 갑시다. 예제 3번. 두수 15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3분의 1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어? 3개의 수 A, B, C를 만들어서 조화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역수 취해 볼게요. 그럼 15가 되고 숫자 3개 이렇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나오고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지금 얼마 차이 났어요? 마이너스 12가 됐으니까 얼마씩 줄어들어야 돼? 얼마씩 줄어들어야 돼? 3씩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12, 그 다음에 9, 6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12, 9, 6 이렇게 줄어들어야 등차수열이 되는데 그럼 A, B, C는 뭐가 되겠어요? 12분의 1, 9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되죠. 됐어요? 역수를 취해서 등차수열처럼 풀고 다시 역수를 취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괜찮아요? 자, 여기 오른쪽에는 3-1번과 3-2번만 해보세요. 3-3번은 저런 표현은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3-1, 3-2번만 일단 풀어보세요. 앞에 거 지우겠습니다.
했어요? 했어요? 같이 안 풀어봐도 됩니까? 3-1, 3-2. 정현이 괜찮아요? 3-2번. 3-2번 같이 해볼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넘어가지 말고. 3-2번. 자, 주수 A, B의 등차 중앙이 10이라는 것은 뭐야? A, B의 등차 중앙이 10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조화 중앙이 5일 때 A, B의 조화 중앙이 5라고? 그러면 A분의 1과 B분의 1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조화 중앙이니까? 내가 이 문제 이해를 잘못한 건가? A, B의 등차 중앙이 10이고 조화 중앙이 5일 때 조화 수열의 가운데 항이 이거의 가운데 항이 5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A 플러스 B가 20이고 여기서는 A, B분의 A 플러스 B 양변 더한 거예요. 이게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럼 20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AB는 얼마예요? AB는 2가 되는 거네. 그럼 A 플러스 B가 20, AB는 2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는 거죠? 잘못했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틀렸네요, 선생님이. 뭐 틀렸지? 조화수열. AB 플러스 AB분의 A 플러스 B 맞죠? 이게 더했을 때 5분의 2 얘가 20 그쵸. 선생님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요. 뭐 잘못했어요? 조화중앙이 5라고 나와있으니까 여기가 5분의 1이 돼야죠. 5분의 1 그래서 두 개 더한 거 A, B분의 A 플러스 B가 5분의 2가 되는 거죠. 가운데 거의 2배. 그쵸? 그러면 여기 20이 들어오면서 A, B는 얼마가 돼요? 50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20, A, B가 50.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니까 400 마이너스 100. 그래서 3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3-3번을 선생님이 어려워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보니까 AN 플러스 1분의 2는 AN분의 1 플러스 A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숫자 3개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요. 요거를 세수를 A, B, C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등차 수열인데 이걸 AN번째 항이라고 볼게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번째 항은 A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또 그 다음 번째 항은 A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은 이거 등차 중앙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거의 2배는 어떻게 돼요? 양 옆에 거 2개 더한 거랑 같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의 2배가 AN분의 1과 AN 플러스 2분의 1을 더한 거랑 같대. 그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렇죠? 이거 자체가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1은 3이고 A2는 2라고 나와 있는데 A2는 2라고 나와 있는데 역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야 돼. 그럼 역수 얼마야? 3분의 1 역수 얼마야? 2분의 1. 그럼 그 다음에 이 역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항 나와야 돼? 6분의 1 더한 거니까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A11의 값은 물어봤어. A11의 값. 그러면 이 역수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첫 장은 3분의 1이고 공차는 플러스 6분의 1이 됐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A n 플러스 1분의 역수는 A n분의 1은 첫 장이 지금 3분의 1이고 공차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n 1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AN은. 그래서 A11분의 1은 2가 되죠? 그럼 A11은 얼마예요? A11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죠? 역수치에서 하는 거라서. 다시 요거 지금 AN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항 이게 만약에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면 등차 중앙 성질에 의해서 AN 플러스 1의 2배는 AN과 AN 플러스 양쪽을 더한 거랑 같다. 근데 이걸 여기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지금 역수치했다고 생각해봐요. AN분의 1을 역수치했다고 생각해봐요. AN은 역수치했다고 생각해봐. AN 플러스를 역수치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나온 AN은 역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문제에서 나온 AN은. 그래서 역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건데 A1은 3, A2가 2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 역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역수. 그러면은 첫 장이 3분의 1이고 공차 6분의 1이라는 거 아니까 AN분의 1이 6분의 1 n 플러스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A11분의 1은 2라는 걸 아니까 A11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죠. 역수를 취해서 푸는 겁니다. 요거 AN과 요거 AN 좀 같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AN 플러스 2가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고 여기서는 역수입니다. 역수.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언제 중점적으로 배우냐면 저기 맨 마지막 단원인 수학적 귀납법에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좀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조화수열은 뭐다? 역수가 등차수열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조화수열 문제가 나오면 역수를 취해서 문제를 등차수열처럼 풀어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조화수열에서 표정들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센 131쪽 좀 잠깐 볼래요? 센 131쪽 힐링하고 가자. 힐링하고 852번부터 855번까지 풀어보세요. 852번부터 855번까지 빠르게 풀어보세요.
했어요? 조화수열에 대한 문제는 여기 없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요. 그게 뭐야? 엄청 적어요. 137쪽에 905번까지만 하면 돼요, 쌤. 137쪽. 등차 수열에 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면은 남은 시간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 삼각함수 마무리 못했던 거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질문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게요. 그래서 시험 봐서 시험 통과 못하면 금요일 날 재시험 일찍 와서 보는 걸로. 알겠죠? 자, 우선순위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책이 다 돼 있는 게 좋으니까 센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삼각함수 센부터 확실하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 오답 프린트들 있죠? 그 다음에 오답 프린트들 하는 걸로 그 순서대로 하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앞에서부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전범이니까. 그리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 차례대로 하시고. 알겠죠?